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군대가 돈을 안 줘요, 돈을. 요즘에 수당 못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재수당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돈을 주지 않는 걸까? 저도 지금 전역했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군대가 돈을 안 준다. 제가 못 받은 돈,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군인 등의 장려수당 8호 간악급 총 5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참고로 말하면 저는 대대에서 재수당 업무를 직접 하던 인사과 간부예요. 2022년 9월 인사과로 이동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가 기존에 중대에서 받던 수당을 빠르게 해임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수당을 신청한 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근데 이때 신청했던 거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사단 감찰로 접수가 된 상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휘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휘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궁금해요. 개념은 잡혀 있는지 아니면 3차 산업혁명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4차 산업혁명 하면 뭐가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공지능, 드론, 메타버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트 등등이 있는데 우리 지휘관들은 3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3, 4학년을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수업도 받았는데 그 수업 중에서 어떤 게 있냐?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수업이 있어요. 이 경영정보 시스템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는 90년대에 진행했던 3차 산업혁명 중의 일부예요. 우리 지휘관들은 90년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건 정보기술을 통한 경영혁신, 조직구조의 혁신, 업무처리의 혁신, 사업범위의 혁신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 육군의 이 재수당 시스템은 혁신적인가? 저는 불필요 행정의 끝판왕이 재수당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재수당에 관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사단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사단에서는 개인이 국방인사정보 체계를 통해서 수당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대대 인사실무자가 한번 검토를 하고 사단 인사실무자가 종합을 해서 심의 준비를 해요. 심의 준비는 당연히 뭔가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사단에서 재수당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해요. 통보는 예하부대에 통보도 하고 실제 인사처에서 명령을 발령해야 되는 담당관한테도 통보를 해요. 그리고 재정 분야의 승인까지 있어야지 이 재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요. 이게 2020년대 들어서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단에서 심의를 준비하던 사람은 사제장교가 주로 담당을 했었고 지금은 군무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거에는 사제장교가 주로 담당을 했었고 사단 심의에는 중령 참모와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위원들은 연관장교나 원사급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사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명령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은 상사급 인사실무자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재수당 심의를 실시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까지가 돼도 인사처에서 담당관이 명령을 하나 누락하면 처리가 안 되는 거고 혹은 재정 분야에서 뭔가 하나 어긋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당이 안 나온다고 불만이 나오고 수당이 안 나온 사람들을 또 종합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재심의를 하고 정말 다양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문제가 보직이동시. 중대 안에서 보직이동은 괜찮은데 최소한 중대에서 중대가 바뀌면 재수당 명령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당은 일단 지급 정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해임 신청을 하고 해임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해임 명령을 발령하고 다시 임명 신청을 하고 임명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임명 명령을 발령해요. 물론 재임명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사단 실무자에 따라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처리해야 되냐?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에요. 왜냐? 장려수당 7호 8호가 있는데 8호를 보면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여기에 전방근무는 20만원, 기타 지역 근무 부사관은 15만원이에요. 그리고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는 추가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이 더 나와요. 여기에 전방근무 부사관이라고 하면 지작사 예하 부대 중에서 C 단위를 제외한 군, 읍, 면, 단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시는 분 혹은 C 단위여도 면 단위 혹은 800m 이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방근무 부사관으로 2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는 보병, 기갑, 수색, 중대예요. 여기에 본부 중대는 제외돼요. 명확하게 지급해야 되는 부대가 확실하잖아요, 이건. 그런데 왜 연관장교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야 되냐? 인사명령상 땡땡 부대 땡땡 중대가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지급하게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명령이 바뀌면 중단은 강제로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명령과 실제 보직이 같아야지만 되는데 6번에서 공식적으로 비파 인원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려수당 1호 토우, 현궁, 발칸, 천무, 다련장, 전차, 자주포, 대구경 미사일, 전술 미사일 등등등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 운용 인원. 이건 보직으로 주는 수당인데 보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왜 심의를 하냐 이거예요. 전차 포수, 자주포 포수, 자주포 조종수, 전차 조종수 명확하게 보직이 있잖아요. 내 보직이 조종수가 아닌데 인력 운용상 조종수 임무 수행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 없고 이런 경우에만 심의를 하면 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심의하면서 중령참모가 심의위원장 한다고 한두 시간씩 나와서 심의에 참석을 하고 여기에 기술수당도 살펴보면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보직이 아주 명확해요. 거기에 3년 초과, 자격증 정보, 보직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일치하면 수당이 지급되게 코딩을 하면 돼요. 도대체 이 재수당 때문에 몇 명의 시간이 허비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허비되는 사람들이 연간장교랑 상원사분들이에요. 일반 기업이라면 그 연간장교 월급에 이 일을 시키겠나요? 이 코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게 보직, 앤드, 3년 초과, 앤드, 자격증 요거 3개가 일치되면 그냥 지급되게 만들면 돼요.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불필요 행정을 없애라? 지휘관들이 접근하는 방식부터 잘못됐어요. 이런 건 외부의 경영 컨설팅 예산을 반영해서 컨설팅을 받고 국동체, 국인체, 급여 포탈, 델리스 등등등 다 연동되게 만들면 돼요. 최근에 군대 체계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차피 이 체계 업데이트하는데 돈이 들었을 텐데 한번 돈 들일 때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만들면 되죠. 여기에 더해 식수인원 종합 이것 때문에도 행정력이 엄청 소모되는데 이 시스템은 잘 만들면 식수인원 종합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스템상에 부대 총원 파악할 수 있고 휴가자 몇 명인지 파견자 몇 명인지 전역 예정자 몇 명인지 바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식수 신청할 때 그 데이터가 바로 넘어가게끔 만들면 돼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개입만 하면 되지 지금 군대에서 식수 종합 어떻게 하냐 인사과에서 매주 식수를 종합받는데 메모북을 통해서 중대별, 처부별로 식수 인원을 종합받아요. 중대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총원이 몇 명이고 휴가자가 몇 명이고 중도 전역자가 몇 명인지 요일별로 파악을 해서 숫자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간부들은 밥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일일이 연락을 하고 근무가 언제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엑셀에 입력을 하고 인사과로 보내요. 인사과는 중대별로 오는 거 다 종합해가지고 일종 담당하는 사람한테 보내면 일종 담당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식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지금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지금 전입신청대 일주일간 식수 신청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 보통 수요일날 목요일날 신병 몇 명 갑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금요일날 전입 오는데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식수 신청 안 된 상태로 밥을 먹는 거예요. 보병대대 같은 경우 많을 때는 거의 20명 가까이도 오는데 이거 체계만 잘 잡으면 2주 전부터 부대별로 인원 할당만 해주고 식수 신청을 미리 해둔 다음에 전입 오는 주에 수요일 목요일날은 실제 인원만 누가 가는지 배정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간부들 근무나 휴가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는 시스템 하나만 만들면 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날로그적인 행정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연구부터 하고 행정 간소화해라, 불필요 행정 없애라라고 전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행정 간소해라, 불필요 행정 없애라라고 하면 예하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장군 다시는 분들 중에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 똑똑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90년대부터 사회에서 적용됐던 시스템들이에요. 군대 시스템이 사회에 비해서 30년도 더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 제시도 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올려보기도 했는데 말단 부대에 있는 부사관이 제안해서 그런지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물론 진짜 불필요 행정을 없애기도 해야 돼요. 어떤 걸 없애야 되냐? 이런 거는 좀 없애야겠죠? 임명장, 인사과 상사 김영래 위 사람을 음주운전 안전지킴이로 임명함. 이거 자체가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돼요. 왜냐? 지휘관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그리고 안전지킴이를 임명해라. 그러면 우리 인사과에서는 중대별, 처부별로 전파해서 안전지킴이 한 명씩 선발해달라. 그럼 중대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인사과에서 명단을 종합한 다음에 이런 인원들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임명장을 만들고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국인체에다가 임명 명령까지 내줘야 되고 나중에
임명명령을 또 해임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안전지킴이가 임명이 돼서 음주사고가 안 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임명장 수여 이후에도 부대에서 음주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이런 불필요한 행정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행정 간소화에 대한 개념을 지휘관들이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